네, 이제 199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번. 유도 전동기에서 권선형 회전자에 비해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권선형 회전자가 있고 농형 회전자가 있는데 그 농형 회전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4번에 대용량의 기동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용량의 기동이 용이한 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동 토크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권선형은. 그렇죠? 다음은 4번입니다. 200번.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유도전동기는 우발 좌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레밍의 법칙은 왼손 법칙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1번 전자유도와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201번. 6국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몇 RPM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이제 동기 속도 나올 텐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몇 극이라고 했어요? 6극이라고 했죠. 6극 분의 120 곱하기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60이 되게 되면요. 그거는 1200rpm이 되고요. 만약에 자 6극이 아니라 4극이라고 한번 해보죠. 4극 그리고 60Hz가 된다면요. 그거는 1800rpm이 될 겁니다. 만약에 4극이 아니라 2극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20 곱하기 60 하게 되면요. 얼마죠? 3600rpm이 되겠죠. 따라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4극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상용 주파수가 60이니까 4극 60Hz면 딱 1800,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얼마? 4극 60Hz면 1800. 그리고 2극 60Hz면 얼마? 3600 돼야 되겠죠. 자, 지금 201번에 6극은요, 1200입니다. 답은 3번. 202번. 동기속도 3600rpm, 주파수 60Hz의 극수. 3600rpm 60Hz 얼마? 2극이죠. 답은 1번. 203번. 농형 회전자에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사고 슬롯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3번이에요. 204번. 유도전동기 권선법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고정자 권선은 단층 파권이다? 물어보고 있어요. 파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층이 아니라 2층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1번은 관계가 없어요. 205번.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205번에 어떤 얘기가 있냐? A1, 뭐 B1, C1 이렇게 돼 있죠. 쭉쭉 해서 A4, B4, C4까지 돼 있죠. 이게 하나의 극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일단 4극이에요. 그렇죠? 4극이고 그 다음에 결선은 뒤에 보시게 되면은 A4, B4, C4에서 하나씩 세 개를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죠. 이거 무슨 결선이에요? Y결선이죠. 그래서 삼상 4극 Y결선의 방법입니다. 205번에 답은 2번입니다. 206번.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철심의 두께는 보통 몇 밀리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고정자 철심은 0.35에서 0.5mm입니다. 2번. 207번. 유도전동기의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공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어갭. 그쵸?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그 간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4번에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공극이 좁게 되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하게 더 적어서 좋은 거죠. 그쵸? 순간 최대 전력이 증가하고 철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감소하게 되는 거죠. 208번. 유도전동기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또 슬립 꼭 나오는 문제죠, 이거.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분의, 그 다음에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는 거죠. 슬립이 1이다. 이거는 어떤 경우가 슬립이 1이 되게 되는 겁니까? n이 빵일 때. 자, 이거는 n이 빵, 즉 정지해 있을 때죠. 그 다음에 슬립이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슬립이 0이다라는 얘기죠. ns가 n과 같을 때, 동기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되는 범위 안에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208번에 일단 답은 몇 번? 3번이 되고요. 209번에 유도전동기의 무브아시 슬립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브아시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기속도로 회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슬립은 이때 빵이 됩니다. 4번이죠. 21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증가한다?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증가하게 되면요, 분자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죠.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상적인 경우에 슬립이 얼마? 빵이 가장 좋은 겁니다. 슬립이 빵이 효율이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효율은 1 빼기 슬립이거든요. 슬립이 만약에 0.03이다. 그러면 효율은 얼마예요? 97%가 되는 거죠. 0.97이어서. 211번. 삼상 유도전동기 최고 속도는 우리나라에서 몇 RPM인가? 자, 극수가 최고 작은 거는 2극이에요. 우리나라는 60Hz니까 3600rpm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212번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시 기동전류가 150A였다. 여기에 Y델타 기동시 기동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Y델타 기동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동전류를 얼마?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기동전류가 얼마래요? 15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50A로 돌릴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1번입니다. 213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세 가닥 선 중에서 임의의 두 가닥, 그러니까 어느 두 가닥을 서로 바꾸게 되면은 회전 자계가 반대가 되어서 상회전이 반대로 되게 되는,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게 되죠. 따라서 2번 삼상의 이선 중 두 선의 접속을 바꾼다가 되죠. 214번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자, 이번에 2차 저항 기동법, 이거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되게 되는 거죠. 215번 삼상 유도전동기 기동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 문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4번의 극수변환 기동법. 극수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사극으로 했다가 뭐 2극으로 했다가 이렇게 2극으로 했다가 사극으로 했다가 이렇게 극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변압기의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극수변환을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지금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너무 좀 옛날 방법이라. 요즘에는 사실 인버터를 이용해서 다단 제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16번 유도전동기의 제동법 중 유도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동기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여 그 유도 발전기로 동작시킴으로써 그 발생 전력을 전원으로 반환하면서, 문제가 기네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어떤 거? 반환이라고 하는 거죠. 반환, 되살리는 거죠. 다시 되살리는 제동 방법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제동이에요? 이번에 회생제동입니다. 217번 다음 중 VVVF 제어 방식으로서 가장 적당한 전동기는 무엇이냐? 유도전동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218번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번에 2차 여자법. 219번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 제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3번에 2차 측에 슬립링을 부착하고 속도 제어용 전원을 넣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차 여자 제어법이요. 3번이 잘못된 얘기죠. 22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당연히 삼상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계, 자석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그 안에 있는 회전자도 돌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번이 답이죠. 221번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권선의 전격 전압의 루트 3분의 1의 전압이 가해지고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을 한 경우보다 3분의 1이 되는 기동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결선이에요, 이거? Y델타 기동 방법이죠. 222번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무엇이냐? 권선형 유도전동기, 이건 농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권선형은 2차 저항 기동법이죠. 223번 농형 유도전동기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요즘엔 주파수 제어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파수. 다음은 2번이죠. 224번 다음 중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은 무엇이냐? 권선형 하게 되면 2차 저항법이에요. 1번. 225번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 속도 제어에 가장 알맞는 것은 배에 사용되는 거예요. 1번 주파수 제어 VVVF 방식. 주파수를 바꿔서 속도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1번이죠. 226번 삼상 유도전동기를 급속하게 정지시킬 경우에 사용되는 제동 방법은 무엇이게 되는가? 4번의 역상제동법. 227번 유도전동기로 직류발전기로 회전시킬 때 직류발전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답은 2번이죠. 228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1이면 전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쵸? n이 얼마일 때? 빵일 때. n이 빵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지에 있다는 거죠. 슬립이 1일 때 효율이 가장 낮은 겁니다. 그쵸? 답은 2번 정지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229번 사극 24홈 표준 농형 삼상 유도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매극 매상당의 홈수. 그러면은 매극 곱하기 매상을 전체 홈수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 홈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은 24홈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극이고요. 3상이라고 했어요. 12분의 24는요. 2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답은 2, 3번이죠. 230번 6극 36슬롯 3상.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자 6극 그 다음에 36슬롯 그 다음에 3상 하게 되면은 18분의 36 되게 되면 이것도 2네요. 그쵸? 답은 2번. 231번 삼상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1번이죠. 232번 정지 상태에 있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 값은 얼마냐? 정지는 슬립이 얼마예요? 슬립이 1이죠. 답은 3번. 233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정회전 슬립이 S이면 역회전 슬립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역회전 슬립 보게 되면 위에 한번 쭉 보세요. 여기 힌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힌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힌트를 한번 볼까요? 힌트에 슬립은 일단 이거죠. ns분의 자 ns-n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역회전이라고 했으면은 ns분의 자 ns의 ns-n이 되는 거죠. 역회전이니까요. 그쵸? 자, 그럼 이때 요 두 개는 플러스가 되니까 ns분의 ns 플러스 n이 되는 거고요. 이 n은 결국 무엇인가요? n은 동기속도에다가 효율을 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s분의 자 ns의 플러스 1-슬립 1-슬립이 효율이죠. 그쵸? 그 다음에 ns 이렇게도 식을 놓을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리하게 되면은요 ns분의 ns 자 플러스 ns분의 1-슬립의 ns 이렇게도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이제 약분될 수가 있겠네요. 그 얘기는 1 플러스 1-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2-s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답은 뭐다? 2-s다. 그런데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역회전일 때는 2-s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234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스트로보법이라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235번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효율은 뭐라고 했어요? 1-s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은 입력 곱하기 효율 하게 되면 출력이 되겠네요. 그쵸? 지금 기계적 출력하게 되니까 회전자 입력이 P2죠. P2에다가 1-s 하게 되면은 이거는 P가 됩니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 236번 유도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 쭉 나와 있게 되는데 236번에 자, 우리가 PC2 2차 동수는 뭐예요? 슬립에다가 뭘 곱하갑니까? P2로 곱하게 된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 이거 잠깐 정지해야 돼요. 여러분 본 강의를 한번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본 강의 듣고 전 앞에서부터 공부하는 게 더 느린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문제지만 좀 의존하지 마시고 앞에 강의, 본 강의를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수영을 20여 년간 했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몇 개월 했는데 수영장에서 하게 되면 발차기부터 숨 쉬는 것 가르친다고요. 이거 이상하죠? 빨리 막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근데 수영장에서 숨쉬기를 일단 배우고 제대로 앞에 기초를 배우게 되면요. 동네에서 10년 넘게 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제대로 훨씬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는 거냐면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문제 대충 한 문제 외워가지고 푸는 것 중요하게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다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시험까지 2주 이상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산에듀 사이트 가셔서 혹은 카페에 있는 다산에 있는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지금 이거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그걸 보게 되면 문제 몇 문제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지금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잠깐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나가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정규반 한번 살짝 동영상으로 좀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게 여기 전기 기능사 필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여러분 이것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전기 기능사 필기만 하고 내가 이것만 하고 공부 끝낼 거예요? 아니, 이거 하고 또 뭐 이후에 전기 기사를 한다든지 산업 기사를 한다든지 기능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 설비를 한다든지 뭐 그 유관된 자격증 공부를 할 때 꼭 여기 있는 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거기서 공부 2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게 되면은 개념만 알게 되면 되니까. 꼭 아셨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문제가 전동기의 슬립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슬립은 그러면은 자, 동선을 뭐예요?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가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237번. 슬립 6%인 유도전동기 2차 측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1 빼기 슬립이라고 했어요. 근데 슬립이 6%래요. 1-0.06 그러면은 효율은 얼마예요? 0.96이 되죠. 답은 죄송합니다. 0.94가 되죠. 답은 얼마? 1번이죠. 238번. 유도전동기 2차 동선 2차 입력 슬립에 했을 때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네요. PC는 2차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PC2, PC, 여기서는 PC라고 되어 있네요.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한 것이다. 4번이 맞는 얘기죠. 239번. 유도전동기 2차 효율은 무엇인가? 2차 효율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2차 효율은 뭐다? 1 빼기 슬립과 같다. 자, 240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C2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차 효율에 틀린 것은 2차 효율이 아닌 거. 1번은 1 빼기 슬립은 효율 맞죠? 3번은 2차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이것도 효율이라는 거죠. 4번에 동기속도분의 실제 회전자 속도니까 이것도 효율이 맞는 거죠. 근데 2번에 P2분의 PC2 이거는 P2C PC2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슬립이죠. 그쵸? 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죠. 24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1kW,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입력이 60인데 손실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만원 받았는데 일단 손실이 만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 자, 59만원. 그럼 출력이 얼마냐? 슬립이 3%니까 동선은 빼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1-0.03. 슬립 빼게 되면. 그러면은 59 곱하기 0.97 하게 되면 이거 약 얼마 나오냐? 57 나올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242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회전자 회로 주파수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 2차 측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거는 1차 측 주파수 곱하기, 자, 슬립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의외로 간단해요. 2차 측 주파수, 회전자 주파수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1차 주파수에다가 슬립 곱하게 되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60Hz이고 슬립이 0.05니까 곱하게 되면 3Hz 나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243번. 전격 출력이 7.5kW, 이게 P0죠. 그쵸? 삼상 유도전동기가 전부하 운전에서 2차 저항선이 300W이다. 슬립은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43번. 지금 2차 출력이 7.5kg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300이래요. 그러면 입력은 얼마였을까요? P2 입력은, 자, 2차 출력 더하기, 2차 동선이니까 7,500 플러스 300 하게 되면 7,800이 되겠네요. 그쵸? 2차 입력은 7,800이에요. 그러면은 2차 정선이 300이니까, 자, 슬립은 어떻게 구합니까? 슬립은 2차 저항선을 P2로 나눈 것이죠. 그쵸? 2차 저항선이 300이잖아요. 그러면은 P2 입력이 7,800이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3.85% 나올 겁니다. 답은 얼마? 1번이죠. 244번. 200V 60Hz 사극 20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일 때의 회전수가 1728이면 2차의 효율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효율을 물어보게 되니까 효율은 1 빼기 슬립이에요. 그럼 뭐예요? 슬립 구하라는 거죠, 이 문제. 그럼 슬립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슬립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지금 동기속도가 얼마냐? 60Hz 사극이라고 했으니까 1800이죠.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728. 그러면 이거 아마 0.04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 빼기 0.04 하게 되면 얼마요? 0.96이죠. 답은 96%, 3번이죠. 245번, 60Hz 사극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3%인 매분의 회전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60Hz 사극하게 되면은 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800rpm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슬립이 3%일 때 회전수 물어보고 있으니까 1800 ns 곱하기 효율이 속도니까 회전자 속도니까 1800 곱하기 얼마요? 3%가 0.97 계산하면 되겠죠. 1746rpm. 답은 4번. 246번. 사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사극 60Hz 하면 이제 딱 나와요. 뭐 1800rpm. 자, 1725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246번. 일단 2차 기전력의 주파수는 조금 전에 했듯이 자, F1에다가 슬립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슬립 구하라는 얘기죠. 동기속도분의 그 다음에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자, 동기속도가 얼마냐? 1800이고 회전사가 1725. 1800분의 자, 1800 마이너스 1725rpm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 0.042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슬립이 0.04이고 주파수가 지금 60Hz니까 60 곱하기 0.042 하게 되면요. 2.5Hz 나오게 되네요. 답은 2.5Hz 4번이죠. 247번. 회전수 1728rpm인 유도전동기의 슬립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47. 자, 동기속도 ns. 슬립은 ns분의 ns 빼기 n.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지금 1728이요. 1728. 0.05. 0.05 슬립 5% 4번. 248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가 1200 회전수가 1176일 때 슬립은 얼마냐 그냥 한번 구해보세요. 이제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죠. 0.02 3번. 249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0보다 작은 경우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슬립이 0보다 작대요. 249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슬립이 이 값이 어떻게 0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음수란 얘기죠? 0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그쵸? 슬립이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쵸? 어떻게 음수가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n이 더 커야 되는 거죠. 동기속도보다 마이너스 n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도는 거는 3600rpm인데 실제 돌아가는 게 3600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발전기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유도전동기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250번. 유도전동기의 게르게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무엇이냐. 게르게스라고 하는 거는 3상 전원이 들어가다가 한 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상 전원 들어가죠.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그럼 슬립이 얼마일까요? 슬립은 0.05. 슬립은 0.5. 50%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251번. 슬립 6%인 유도전동기의 2차 측 효율은 얼마냐? 슬립 6%. 그러면 효율은 얼마? 94%가 되죠. 252번. 50Hz 6극 200V 10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2차 주파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52번. 일단 2차 주파수 물어봤는데 이건 슬립 곱하기 1차 주파수라고요. 슬립 구하란 얘기예요. 슬립 구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지금 동기속도가 50Hz 6극 하게 되면은 아마 1000rpm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1000rpm 나오고 전동기는 960이니까 1000분의 1000 마이너스 960 하게 되면 1000분의 40이죠. 그쵸? 그러면 0.04. 0.04 곱하기 50Hz. 이거는 2Hz가 되겠네요. 답은 1번. 253번. 6극 200V 10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회전자 기전력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똑같은 문제죠. 그쵸? 근데 동기속도는 6극의 60Hz 물어봤어요. 그쵸? 6극의 60Hz 물어보게 되면은 동기속도는 1200rpm이 될 겁니다. 1200rpm이고 회전자는 960이니까 그러면 슬립은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960이 될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 0.2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0.2 곱하기 60Hz 하게 되면 12Hz가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254번. 60Hz 6극의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이 정지시에 1000V라고 한다. 슬립이 3%일 때 2차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54번. 자, 아까 2차 측의 주파수는 슬립 곱하기 1차 주파수라고 했죠. 자, 2차 측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립 곱하기 1차 측 전압이에요. 요식 그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1000V에다가 슬립이 3%라고 했으니까 0.03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30V가 되겠죠. 답 3번입니다. 255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슬립 측정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의 동력계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슬립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는 사실 슬립으로 시작해서 슬립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죠. 슬립은 개념과 함께 여러분이 수식을 같이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딱 여러분들이 개념만 잡으면 되니까 대신 개념 잡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장기간으로 공부하는데 더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